하락장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개인적으로 좀 높여서 이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1배 레버리지만 투자하면은 정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계속 손실 구간이죠. 그런데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높여갈수록 이렇게 3배 레버리지를 샀다는 거는 QQQ를 3배만큼 샀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3배만큼 더 샀기 때문에 TQQQ 레버리지 종목은 조금만 반등해도 수익률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넷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나는 성공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통계적으로도 있다. 거기다가 지금 단기적으로도 빠졌다면은 이럴 때 더 빠지기보다는 좀 상승하고 회복할 거라는 거에 베팅한다면 어차피 할 거 2배나 3배 레버리지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을 되게 요점을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잘 잡으셨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 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종목이 SOXL, 네. 반도체 3배 네. 레버리지고, 그리고 이제 한 3번 3등 4등 정도가 TQQQ 네. 3배 나스닥 레버리지인데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제 우상향하니까 3배로 더 벌어야지라고 투자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만 하면 좋은데 미국 증시라는 게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이제 흔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SXL이 작년까지만 해도 $100가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종가가 뭐 $8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한 $11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100 갈라다가 지금 $11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거의 한 80%가 이제 네.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TQQQ 나스닥 같은 경우만 해도 전고점 대비 이제 마이너스 8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가 은퇴 시점과 주식의 고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은퇴 자산 10억 모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2억으로 줄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자산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너무 위험한 편인데, 질문 주신 것처럼 하락장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개인적으로 좀 높여서 이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할 경우에는 2배 레버리지 QLD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고요. 10% 이상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TQQQ 3배 레버리지를 이제 투자를 하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상향을 반등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냥 1배 레버리지만 투자하면은 정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계속 손실 구간이죠. 그런데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높여갈수록 이렇게 3배 레버리지를 샀다는 거는 QQQ를 3배만큼 샀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3배만큼 더 샀기 때문에 TQQQ 레버리지 종목은 조금만 반등해도 수익률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났을 때 수익률이 난 플러스 레버리지와 하락하고 있는 추종하는 이제 본주 투자를 같이 매도를 해서 상계 처리를 하면은 뭐 네.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고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면서 이제 매도했기 때문에 예수금도 생기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렇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수익이 날 때 계속 손실이 난 종목까지 상계체를 처리해서 매도하는 방식이 되게 이제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래 들고 가는 건 아니고 잠깐 들고 가는 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레버리지 투자는?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이제 추종하는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이제 단기 반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락장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조금만 이제 반등하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TQQ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뭐 100%가 넘어가고 있고, 이제 네. QLD도 뭐 한 70-80%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이제 본주의 하락 구간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상기 처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장기적인 하락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고, 이제 상승 구간에 접어들면은 그대로 이제 그냥 홀딩하면서 꾸준히 좀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뭐 절세도 목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빠진 거를 뭐 빨리 회복한다는 개념도 이제 맞습니다. 접근하는 거지만 이걸 뭐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일까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제 수익은 이제 22% 이제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한 레버리지를
하락한 종목까지 상계 처리하면은 이제 이런 세금적인 측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고 예수금을 확보를 하면서 네. 이제 투자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단기 반등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좀 양도세 혜택을 보면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대세적인 좀 우상향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홀딩 보유만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지만 항상 투자 비중을 조절을 하셔서 제 경우에도 이제 투자 전체 자산의 나스닥의 20% 이내로만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정말 소수의 금액 정도로만 해야지 여기가 주력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순식간에 막 80% 빠지고 하니까 네.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레버리지는 길게 계속 가지고 가면 결국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뭐 횡보하거나 뭐 그러면 막 녹아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뭐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슈카월드에 나와서 이제 네. 이렇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는 이제 우하향하게 된다 어떻게 보냐 횡보만 해도 녹아내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슈카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언급하셨던 시뮬레이션은 거치식으로 그냥 한 번 매수하고 가만히 홀딩했을 때 놔뒀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횡보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녹아내리는 게 이제 레버리지긴 한데 사실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더 하락하면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수량을 늘려나가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횡보만 하더라도 사실 그냥 거치식 투자보다는 더 훨씬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게 레버리지 탈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횡보만 해도 녹는다기보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횡보할 때 빠져나오기 좋다. 빠져나가기 더 좋은 좀 오히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연평균 13%가 상승하는 게 그동안의 통계라면은 단순히 생각해도 3배 레버리지를 쓰면 무조건 이득일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만 이제 뭐 청산만 안 당하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목돈 빼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고 뭐 대출 써가지고 막 레버리지 쓴 거 아니라면은 레버리지를 꾸준히만 늘 수 있다면 그러면은 회복할 때 바로 빠져나온다. 근데 문제는 보통 빠지면은 무서워서 못 넣잖아요. 거기서 3배를 태워? 이건 좀 너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미국 주식이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네.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책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어떤 ETF를 사면 좋다라기보다는 왜 미국 지수가 우상향을 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무조건 레버리지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고점에서 네. 하락할 때도 레버리지로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나스닥은 정고점을 회복했는데 3배 레버리지는 아직 정고점 훨씬 더 못 미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레버리지가 하락장에서는 이제 하락도 레버리지, 상승도 레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은퇴 자산을 이렇게 너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약간 도박적인 주식에 이제 올인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수익률보다는 2030이라면 수익률이 중요하겠지만 4050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는 게 더 은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쨌든 뭐 폭락도 막 오고 뭐 다시 뭐 회복도 하고 하지만 되게 불안불안한 장세잖아요. 이런 장세에서는 뭐 이렇게 대응하라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추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 방법 중에는 이제 뭐 명언 중에 이제 뭐 바이더 딥 뭐 그리고 뭐 네. DCA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 그리고 뭐 거치식 투자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미국 지수를 역사적인 수학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거치식 투자 그냥 오늘 투자를 해야지 마음 먹었을 때 그냥 한 방 그냥 올인 매수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하락을 할지 모르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도 하고 하락장마다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 하락장에서만 매수를 하는 바이더 딥 전략과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비교를 해보면은 분할 매수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이 가장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달 그냥 정액제로 뭐 딱 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가 한 20계좌가 좀 넘는데 이제 제 거랑 이제 와이프 거랑 이제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투자하고 있는 계좌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계좌가 미니스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 매수 계좌예요. 네. 이 자동 매수 소수점 계좌인데 소수점 투자는 제가 이제 매달 뭐 40만 원 이제 거치해 놓고 뭐 매일 뭐 2만 원씩 매일 3만 원씩 QQQ S&P 500 애플 뭐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무조건 이제 계속 사는 건데 이 계좌를 제가 이제 미니스탁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봤는데 이 계좌의 수익률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계좌보다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높은 계좌가 토스 증권에서 자동 매수하고 있는 계좌거든요. 네. 토스에서도 이제 미니스탁이 흥행을 하니까 이제 소수점 투자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꾸준히 S&P 500, 나스닥, 이제 QLD, SSO를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계좌가 지금 사실은 이제 토스 자동 매수 계좌고 세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계좌가 미래에셋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소수점 투자인데 이렇게 자동 매수를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이제 바이 더 딥 전략으로 하락장에서 크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 경험상 더 수익률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사람이 이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기도 하고 오르면은 더 오를까봐 이제 못 사기도 하고 이렇게 네. 좀 인간의 이제 감정이 포함되니까 이런 부분이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랑 이제 동일하거든요. 주가가 이제 더 빠진다, 더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서 선별적인 매수를 하니까 내가 예측하는 거에 결과값이 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소수점 투자, 자동 투자를 하는 거는 정액으로 뭐 매일 뭐 2만 원, 매일 5만 원씩 자동으로 이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오르던 떨어지던 동일한 금액이 매수가 되니까 진정한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이 발동이 되는 게 소수점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체 계좌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좀 검증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히 정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좀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뭐 매달 뭐 며칠 날 그냥 얼마 뭐 두 번에 나눠서 사든지 뭐 그냥 아예 기계적으로 네. 그냥 고민하지 않고 네. 사실 그 계좌 두 개에 신경 쓰는 시간이 가장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 세 개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아예 있어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냥 근데도 뭐 수익률이 좋다면 네.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ETF를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네. 그러면 그게 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가 뭐 각자 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3, 3, 3 이렇게 투자를 해놔도 나중 되면 뭐 5, 3, 뭐 2 뭐 이렇게 막 줄어들기도 하고 비중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 같은 것들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직장인 투자자들은 이제 꾸준히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이제 월급으로 이제 재투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정리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경우에도 이제 목표 자금을 이제 뭐 SCHD 3억, 뭐 나스닥 2억, S&P 500 2억, 뭐 커버드콜 2억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제 투자를 멈추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제 미진한 다른 종목들을 이제 꾸준히 목표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어차피 이 해당 종목들이 장기적으로는 얼마까지 상승을 할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제 비중이 커진 종목을 그냥 투자를 줄이는 거지 네. 매도를 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지금 1억 투자된 게 뭐 10년, 20년 후에는 1억까지 뭐 10억까지 늘어나 있을 자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살 필요는 없고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목표하는 다른 종목의 수량을 맞출 때까지 매수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매도를 통한 이제 리밸런싱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부러만 안 하시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목표하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니까 목표 달성을 좀 굉장히 좀 쉽게 했고 목표 자금을 이제 빨리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SCHD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22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매수 기회가 많아서 이제 목표 자금까지 쉽게 도달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가 은근히 이제 올 듯 말 듯 중간 정도 포지션으로 이제 변동하다 보니까 매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목표하는 이제 3억, 2억, 2억 모기 중에 가장 늦게 달성된 게 좀 S&P 500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뭐 3억 모기가 자동으로 이제 4억이 되고 2억 모기가 자동으로 이제 3억 모기가 되고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증가할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매도를 해서 이거를 뭐 현금화를 한다거나 리밸런싱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은 이제 각각의 이제 목적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이제 S&P 500, 나스닥, SCHD 그리고 커버드 콜 이제 네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넷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나는 성공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만약에 넷 다 성공하면은 저는 이제 더 많이 이제 풍족하게 이제 은퇴를 할 수가 있고 넷 다 망하더라도 네 가지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의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은퇴 자금이 만들어지는 이제 구조가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네 가지 방법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실패할 수 없는 좀 은퇴 전략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커버드 콜 투자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커버드 콜은 이제 제피큐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이제 커버드 콜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한국 이제 뭐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미국 탑10 커버드 콜, 뭐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커버드 콜의 특성은 이 지수가 미래에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그 미래 상승분을 기관이 대신 이제 매도해서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지수 베이스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ETF들은 절대 이제 원금이 이제 녹아내리는 구조가 아닌 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커버드 콜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의 이제 이 배당률이 약 한 1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억 정도 투자를 이제 목표로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 뭐 2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 매년 2천만 원 정도 이제 배당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뭐 SCHD나 이제 다른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합쳐서 지금 당장 뭐 회사에서 잘리고 뭐 이렇게 뭐 제 모든 소득이 날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매월 300만 원의 배당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놔서 그래서 지금 커버드 콜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SCHD가 배당이 성장을 하고 S&P 500이 성장을 하면 그 성장한 종목을 이제 4%씩 매도해서 생활비로 활용하면은 이제 안정적인 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리스크가 있는 거를 투자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네. 좀 이렇게 상충시키면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